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미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드라마 속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역할인데요. 이 우영우 캐릭터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동물학자,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의 템플 그랜딘 교수,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템플 그랜딘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동물과학을 가르치는 템플 그랜딘입니다. 네, 한국에서 아주 화제인 드라마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혹시 교수님께서도 이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 드라마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미국에도 굿닥터처럼 자폐증을 다룬 드라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 드라마를 직접 보진 않으셨지만 이 드라마는요, 제작진이 밝히길 템플 그랜딘 교수님을 참고해서 우영우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들으셨다면 기분이 어떠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자폐증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 무언가 성취를 이뤄가는 걸 보는 건 참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로 대한민국에서는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듣기로 교수님께서도 2살 때 자폐 진단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살 때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엔 제가 말을 못해서 치료 클리닉에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땐 제가 미술에도 재능을 보였는데 동물학적으로 디자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언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술이나 컴퓨터 과학 같은 분야에선 상당한 재능을 보이지만 사회생활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못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아인슈타인은 3살까지 말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듣기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성장할 때 보호자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들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는 우영우 변호사의 아버지가 홀로 김밥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랑으로 딸을 키워내고요. 또 아버지가 딸과 똑같이 법학을 전공했다, 이런 설정도 있는데요. 템플 그랜딘 교수님의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새로운 것을 하라고 독려해 주셨어요. 10대 때는 이모네 농장에 방문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훌륭한 과학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 선생님 덕분에 저도 과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폐를 가진 사람의 어린 시절에는 좋은 선생님의 존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라마 속에서 우영우는 법 분야의 천재성이 발현이 됐고요. 교수님께서는 동물학자로서의 능력을 가지셨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두 분처럼 뛰어난 재능을 갖게 되지는 않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자폐증을 가진 사람 중엔 아인슈타인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상당한 업적을 이뤄낸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말을 전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자폐아를 가진 부모들이 자폐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자기기만 계속 사용하게 두면 안 되고 쇼핑이나 구직 같은 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교수님께서 동물학자의 길을 선택하신 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노출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10대 시절 동물에 노출되었기에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 컴퓨터, 동물행동, 기계 분야 등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의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이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동물 친화적 도축 시스템을 개발하셨다는 건데요. 이 동물 친화적 도축 시스템 어떤 생각에서 시작하신 겁니까?
우선 맥도널드 같은 대기업들의 친화적인 디자인을 생각하려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열악한 도축 시스템과 가축 시설에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가축 시설의 조명을 교체하거나 하는 등 동물들의 측면에서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폐인용 압박 치료기 허그머신도 교수님께서 농장에서 소를 보고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도요, 이 허그머신이 언급됐었는데 허그머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이모의 농장에 갔을 때 날뛰던 가축들이 어느 꽉 안아주는 박스에 넣자 얌전해지는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 때 공황장애를 겪었는데 그때 그 박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침착해지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 드라마 속 우영우 변호사의 법정 장면이 테드 강연, 이 템플 그랜딘 교수님의 이 강연 영상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대부분이 무시하는 세밀함에 집중하는 자폐적 사고가 세상을 바꾼다. 이 말씀의 의미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은 디테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테드 강연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디테일들, 예를 들어 동물들은 농장에 걸린 줄 같은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hinking in Pictures라는 시각적 사고에 대한 제 책을 읽어보는 것도 디테일에 집중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의 삶은 이미 영화 그리고 연극으로도 제작돼서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고요. 또 이번에는 교수님을 모델로 한 우영우 캐릭터가 이 대한민국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좀 주십시오. 일단 자폐를 가진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흥행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요. 우리 사회가 자폐인의 능력을 점점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폐인은 영상적 사고나 수학, 디자인 등의 뛰어남을 보이곤 합니다. 드라마에서 자폐를 가진 변호사가 능력 있게 묘사되는 것처럼요.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낙인 찍혀선 안 되고 또한 과보호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우영우 변호사처럼 자신만의 커리어를 더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의 템플 그랜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very much.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